오늘 우리가 읽어볼 화두는 외도문불. 여기 외도니까 바깥에 있는 도. 그러니까 한자로 도라는 글자는 어떤 길이잖아요. 나의 길은 이거고 너의 길은 그거. 갈 길 가자 뭐 이럴 때. 외도니까 불교 아닌 쪽 사람이 문이라는 게 물어본다, 부처에게. 한자는 이렇게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우리 또 똑같아. I love you처럼 중간에 동사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 외도가 물었다. 에스크죠. 불이 부처고. 부처한테, 붓다한테 물어봤다라는. 그러니까 외도라고 그러지만 인도에서는 뭐 불교가 외도예요. 브라만교가 그 정통이고. 뭐 지네들끼리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뭐 불교는 자기들이 그거고, 기독교는 불교가 외도고, 불교는 또 기독교가 외도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다라는 그 화두인데, 이 화두는 재밌는 게 자학이라고 그러나요?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 좀 굉장히 이상한 화두예요, 사실은. 이거 사실 처음에 읽고서 제가 좀 황당했었던 화두예요. 왜 이런 화두를 가지고 그러지? 왜냐하면 화두는 이렇게 딜레마에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딜레마에 빠뜨려서 논리적이거나 언어적으로 그걸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탈출이 안 되고, 언어에서 좀 자유로워질 때. 이 불교에서 선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유, 그 화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언어가 모든 거에 사실 집착의 기원이거든요. 바닥에 보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각자 나라고 쓰잖아요, 나. 근데 나라고 쓰면 나라고 지시하는 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실은. 가까에 닦아가지고 내가에 가서 물이 흐른다. 그랬더니 물이 뭘 흘러요? 그냥 통째로 그냥 가는 거야. 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이 있고 걔가 흐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걸 보고서 언어를 쓰니까 물이 흐른다 이런다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안 흐르는 물이 어딨어. 뭐가 흘러요? 우리가 흘렀다라고 이렇게 물이 흐른대. 그 봤던 그 물이 이미 그거는 흘러갔죠. 근데 우린 물이 흐른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일한 물로 보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 물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성장하고 변하고 생로병사 하잖아요. 50대 때 나와 60대 때 나는 달라요. 근데 나라는 용어를 자꾸 쓰니까 10살 때 일기 보니까 나는 오늘 아팠어. 이 나가 나나요? 아니에요.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거에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있는 거야. 계속 6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센 거야. 죽으면 나 없어지는 것 같고 영혼이 있을 것 같고 착각이 벌어지는데 이거 더 나이 들면 알아요. 70, 80대에서 못 움직일 때쯤 되면 그만 죽자, 힘들다. 이도 빠지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아픈 것도 잘 못 느껴요. 많이 의외로. 잠도 많이 자고 뭐 이래서. 우리 생각에는 젊었었던 사람이 막 건강했던 사람이 사고 나서 죽고 보면은 막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런데 짐승들도 죽을 때 얼마나 편해. 갑자기 꽃들이 뚝 떨어지니까 슬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절절절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물이 흐른다라는 느낌.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울가에 물이 흐른다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표현인가. 착각에 빠진다고, 착각이. 안 흐르는 물이 있을 것 같아. 안 죽는 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인다. 나는 누굴 미워한다. 사랑한다. 나도 물처럼 흐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하는 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불교의 시작이 무아잖아. 아트만, 불변하는 영혼이 없다. 무아예요. 그 글자 하나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인도의 전통적인 철학들, 브라만교에는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라디칼해요, 사실은. 굉장히 라디칼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동서양 할 거 없이 불교가 종교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영혼 가지고 팔아야 돼요. 영혼 장사를 일정 정도 해야 돼. 아트만이 있다. 뭐 49제도 지내고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윤회도 하고 이런 거 강조해야 된다고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원칙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타협 본 거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살아가는 거를. 죽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뭔가. 나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착하게만 했는데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어쨌든 행복해야 되잖아. 그 결과를 가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그럼 뭘 만들고 싶어요? 영혼. 죽고 나서 보상을 받을 거야. 참 나쁜 짓 했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한 만큼 결과가 좋은 여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지냈는데 또 나름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지내서 또 어떤 벌을 받거나 여생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가지수는 많아요. 근데 그걸 막 필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마치 비 오는 것처럼,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날씨가 아무리 좋고 비가 그쳐도 무지개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이 불교라는 게 재밌어요. 인도 내에서는 굉장히 라디칼한 무아에 대한 그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 딱 들어오면서 어떤 종교로 되고, 사람들이 힘든 게 있잖아. 나 지금 힘들지만 극락에 가서 잘 살 거야. 저 나쁜 놈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갈 거야. 염라대왕이 혼내줄 거야. 사찰에 보면 명부전 있잖아요. 77에 49, 7일, 7일, 7일 지옥에 가서 심판받는 거. 착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읽게 있잖아. 그거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막 좀 길게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야, 지금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의미 정도지. 불교의 그걸 핵심이라고 바라보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만교랑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까먹지 맙시다. 물이 흐른다.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 번개가 친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를 너무 믿어서 그 주어에 집착하면 큰일 나요. 주어. 나에 해당하는 자리. 그것 때문에 자꾸 불변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비가 안 오면 그냥 비가 안 오는 건데, 마치 안 오는 비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그 이미지 때문에 천국의 이미지, 극락의 이미지, 지옥의 이미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에 집중한다. 예. 스피노자가 기독교를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서양에서. 그래서 파문당했잖아요. 네덜란드에. 그 근대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 아실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뭐 범신론. 기독교에서 파문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왜 파문당하겠어? 에티카의 윤리학에 이런 얘기가 나요. 자유로운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막 초월자, 신, 막 불변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생각이 우리 현재를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격했던 모든 사람, 동서양 할 거 없어요. 시다르타, 임제, 불교 전통에서는 나가르주나, 서양에서는 니체, 그 다음에 스피노자, 이런 사람,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은 불교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인 게. 지금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를 본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 화두에는 부처가 있고 외도가 있다고. 외도 바깥쪽. 이 바깥쪽 사람은 영혼도 믿고 뭣도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근데 한번 읽어서 이 화두를 먼저 읽어볼게요. 외도가 세존에게 물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세존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커다란 자비를 내려주셔서 미혹의 구름에서 저를 꺼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의를 표하고 떠나갔다. 아난이 곧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탄하고 떠난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도가 물었는데 이놈도 웃기는 놈이에요. 딱 와서 묻겠다라는 느낌적 느낌만 주는 거야, 부처한테.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게 안 묻겠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이게 물음의 내용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화두의 느낌이 물씬 나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질문하러 왔는데 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존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한참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를 보고서 이제 자기는 미혹에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는 얘기예요. 보통 스승이 제자한테 화두를 던지는데 얘는 스스로 지한테 화두를 던져. 지가 올가미에 들어가 버려요.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이거는 이미 불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다르타가 침묵한 거. 침묵한 거 뭐예요? 세계는 영원한가? 침묵했고, 세계는 영원한가? 무한한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14가지 침묵한 거. 14묵이라고 그래요. 14가지 대답 안 한 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시다르타는 대답을 안 해요. 절대. 이걸 왜 안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라는 주어 있죠. 세계가 어디까지가 세계예요? 영혼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아까 영혼과 육체,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같다라는 질문, 같아요 라고 해도 대답 안 했고요. 달라요 해도 대답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라는 게, 아트만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미 없는 거잖아요, 시다르타한테. 근데 그 주어를 써. 영혼이랑 혹은 아트만. 불변하는 정신이에요. 불변하는 정신.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누군가 이걸 가지고 이게 있냐? 없냐? 질문을 해도 어떤 거든지 간에 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가 없는데, 이거 자체가 황당한 건데, 이게 있냐, 없냐라고 딱 물어봐도 이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가짜야.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양에서 많이 쓰는 비유인데, 만들 수 있죠? 형용사, 명사 이렇게 네모나노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체가 없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있냐, 없냐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시다르타가 침묵한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이 책 있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책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 책의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이건 다 얘기하세요. 시다르타도. 밥은 먹었냐? 이런 얘기 다 해. 다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착을 낳고 영원 불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자체는 없는 건데 이런 주어를 자꾸 쓰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있다고 해도 헷갈리고 없다고 해도 헷갈리고 질문한 사람한테 도움도 안 돼.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14가지는 침묵해요. 가만히 보면 그건 마치 비가 온다 해서 비를 실체화하면 비가 안 온다라고 해도 비가 어딘가 지금은 안 올 뿐이지 어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비가 안 온다라는 말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황당하죠. 맑은 날을 왜 못 봐? 왜 비가 안 온다로 봐요? 막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내가 맑으면 시다르타는 막다 써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 써. 비가 안 왔을 때 비를 실체화한 사람은 위험하단 말이야. 비가 마치 안 오는 것처럼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저 하늘 위로. 그냥 파란 하늘인데.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로 우리가 실체화를 한다고. 그 제가 나가르주나 얘기하면서 희론 얘기 많이 했죠. 희론. 프라판차라고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는 건 한자로 희롱하는 논의. 우리를 자꾸 희롱하고 헷갈리게 해. 그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화두들, 그런 희론들, 언어를 끊게 하고, 언어 도단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언어의 길이 끊긴다. 언어 도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린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어에 대한 집착이 끊겨버리는 거야. 논리에 대한 집착도 끊겨버리는 거야. 낮과 밤 아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낮과 밤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들 현실에서 낮과 밤이 딱 쪼개져요, 갑자기? 일체히 다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해가 떴었을 때도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점점 밝아지고 느려지고 이런다고. 현실에서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아침이라든가, 그렇죠? 저녁에 황혼에 보면은 낮인가 밤인가. 우리 어른들이 뭐야 시크둥둥하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 뭐 그렇게 시커먼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쓰잖아. 그런데 논리의 세계에는 그게 없습니다. 밝으냐 밝지 않으냐, 예스냐 노냐 이것만 있잖아. 언어의 길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요런 얘기들. 왜냐하면 이 외도가 질문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논리적으로 맞죠?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아. 말할 수 있는 거를 왜 묻지 않아? 이 책에 대해서 뭐하러 물어요? 이런 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도 아니까. 시타르타가 뭐라 그랬어? 말할 수 없는 거 있잖아. 그것도 질문 안 하겠대. 논리적으로 맞죠? 맞는 거잖아. 영혼 아트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어차피 시타르타는 그건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문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문맥에. 그리고 지가 딜레마에 스스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보같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뭐라고 그래? 시타르타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묻잖아.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냥. 뭐지? 뭐라고 해? 안 묻겠다는데. 안 물었잖아. 화두는 제가 얘기했죠. 딱 풀리게 되면 클리어해져. 이해가 돼. 어렵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집착을 가지고 있거나 언어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런 언어가 만들어 논리적 세계 있죠. 비가 온다 안 온다 해가지고 안 오는 비가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현실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것들이 확연히 절대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가 낮에 한번 봐봐요. 이렇게 사물만 있어도 사물이 왜 입체로 보이냐고. 그늘도 지고 어둠도 있고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입체로 보이죠. 낮에 머릿속에는 낮이야 그러면 머릿속에는 언어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 밝음만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알잖아. 그림자도 있고 그늘도 있고 다 알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구름이 진다든가 그러면 약간 컴컴해지고, 밤에도 어느 순간에 밝아지고 별빛도 내려오고 이런 거 알잖아. 현실에서는 낮과 밤이 칼처럼 쪼개지질 않아요. 그냥 쭉 연결돼요.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근데 집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생각해봐. 낮은 밝아. 밝으면 어둠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현실에서 그런 거 봐요? 어둠도 종류가 많다. 약간 밝은 어둠들도 있다. 아시죠? 가만히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희끄무리하게 다 보이죠. 진짜 밝은 데 가보면, 어두운 데 가보면 알아요. 진짜 어두운 데 가보면 별빛이 보이는 거. 1980년대 초반에 어쨌든 군사독재 시절에 저 학교 다녔던 게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등하간제훈련. 등하간제훈련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만 알아요. 적이 폭격을 한다고 온 도시에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은 좋아하지. 공부 안 해도 되는 때에 그냥 불을 다 꺼.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누이랑 이렇게 해서 바깥에 딱 나가서 아파트 그 단지 이게 발코니 같은 데 보면은 별이 보여요. 여기가 밝아서 별이 안 보였던 거야.
산에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려오는 사람이 헤드랜턴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두워 여기 발 가야 돼 이런다고. 근데 그거 끄고요. 15분 20분 가면 우리 눈동자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세한 별빛에도 바위 같은 데는 다 보여요. 그럼 눈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 이렇게 산을 딱 올라가고 있는데 코너에 갑자기 헤드랜턴이 오면 동자는 이렇게 커졌는데 빛이 들어오잖아. 갑자기 안 보여요, 막.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어는 밝은 건 어둡지 않은 거고, 어둠은 밝지 않은 거잖아. 탁 끊어져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은 언어에 집착하는 사람이다라고 100% 보시면 돼. 그래서 현실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이 외도 이거 좀 이상한 놈 아니에요? 딱 와가지고 무르르 왔대. 무르르 와가지고 말하는 게.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뭐, 시다르타 입장에선 땡큐죠. 대답할 필요도 없잖아. 안 묻겠다는데. 이 침묵을 어떻게 깨죠? 안 묻겠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잖아. 시다르타가 말할 수 있는 거랑 요 말할 수 없는 것. 요 두 가지인데 둘 다를 안 묻겠대. 그럼 시다르타 입장에서 뭐야? 대답 안 해도 되잖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이 외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세종께서는 커다란 자비를 내려주셔서 미혹의 구름에서 저를 꺼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하고 예의를 펴고 떠났다. 진짜 깨달았을까? 진짜 깨달았을까요? 저는 사실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이 화두를 보다 보면. 진짜 깨우쳤을까? 시다르타는 한 게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뭔가를 질문하러 누가 왔는데 선생이 시다르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안 묻겠고 당신이 주로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묻겠대. 질문이 없잖아요, 지금. 시다르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난감해진 거지. 질문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묻겠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침묵을 어떻게 깨야 되지? 침묵을 먼저 깬 게 누구예요? 외도잖아.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 지가 나가는 거야. 시다르타 입장에서 사실은 좀 당혹스러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놈은 뭐냐 정체가. 지 스스로 화두에 들어가가지고 지 침묵 속에 들어가 버려놓고선 말도 못하게 되고 선생을 만나러 왔고 좀 배웠고 지혜를 얻었던 시다르타한테 왔잖아요. 왔는데 기껏 하는 게 아무것도 질문 못하고 지가 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시다르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 대답을 해주는 자고 이야기를 해주는 자잖아. 뭐 질문이 있으면. 근데 얘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버린 거야. 아무것도 뭐 안 묻고 있겠대.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은 어떤 질문도 못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아무 질문도 못하면 거기에 왜 와 있어? 나가야 되잖아. 그럴 때 요 멘트가 나온 거예요. 뭐 미혹에 뭐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피소드는 또 그렇게 흐르죠. 그 아나니 보니까 뭐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건가? 외도도 이상하고 시다르타도 이상하고 뭐 이러는 거죠.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탄하고 떠난 것입니까? 그저 시다르타 세존이 말했어요.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칭찬일까? 불쌍한 말 아니에요.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뛴다면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던 말일까? 이게 자유로운 말일까? 저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많이 맞아본 애들만 손 이렇게 됐을 때 쫄아요. 이게 좋은 말일까?
이 화두를 보면서는 굉장한 많은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 화두를 왜 무문관에 32칙에 넣었을까? 너무나 불교스럽지 않은 부분도 많아. 불쌍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말?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군가가 타기를 좋아하는 말, 길들여져 있는 말, 잘 뛰는 말, 채찍으로 통제 잘 되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 마지막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얘기가 칭찬일까? 칭찬일까? 채찍만 들어도,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 채찍을 누가 들고 있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고 있잖아.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임재 스님 통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내 앞이 다 뭐예요? 참되다. 내 앞이 진짜로 보인다. 내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어야지 이게 보이고 여 앞에 게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친구랑 아이랑 남편이랑 아내랑 주변의 사람들의 고민, 그들의 고민을 읽어내지 못하잖아. 읽어내지 못하는 거 여기에 마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집중 안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내 걱정을 하고 있어. 내일 공과금 내야 되고 돈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걱정하고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면 이곳이 참돼요? 다 가짜잖아. 진짜가 없잖아. 내가 물이 있으면 물과 함께 있고 고민을 얘기하는 딸이랑 같이 있으면 딸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같이 있고 이게 다 진짜로 보여야 내가 그곳에 있는 거잖아. 주인으로.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채찍만 들어도 움직인다? 이게 주인이냐고. 채찍 그림만 봐도 움직인다? 저게 주인이냐고. 이 화두를 볼 때 많은 스님들이랑 많은 옛날에 그 불교 이론가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침묵, 언어의 길이 끝났다. 언어의 길이 끝났으니까 외도가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저 멘트를 딱 보는 순간 저거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이 화두의 핵심은 후반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불쌍한 말이에요.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좋은 말. 좋은 말을 양마라고 그래요. 양마.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 그대로. 불량스럽지 않은 말. 불량스러운 말이 야생마예요. 길들여지 않는 말. 이 양마는 누구예요?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나? 선량한 말이라는 거예요. 순한 말이라는 거야. 길들여지고 잘 뛰는 말이라는 거야. 얘는 언제 뛰어요? 채찍을 봐서 뛰잖아.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잖아. 야생마들은 언제 뛰어? 뛰고 싶을 때. 언제 멈춰? 멈추고 싶을 때. 이 양마는 어떻게 해요? 풀 뜯고 있다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뛰려고 그런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저 마지막 얘기가 천탕 같아 보이질 않아, 나는. 저는 천탕 같아 보이지 않아. 아무리 봐도. 10년 전에 이 책 썼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봐도 이게 뭐냐? 앞부분 가지고 너저분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거 가지고 또 아는 척하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를 벗어나고 언어의 길을 벗어난다.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요. 이 화두 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저런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타르타는 침묵했다. 침묵을 함을 통해서 외도를 깨우치게 했다. 너저분한 해석 같아. 너저분한. 사실 이 화두의 바닥에 있는 건 저 마지막에 저거예요.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채찍 그림자만 봐도 너무 슬퍼. 엄마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잠에서 깨는 꼬맹이처럼. 군대 제대하고 나서나 휴가 나와서 6시만 되면 깨어나는 나보고요. 에? 문소리만 나도 고참이 지나가는 것 같이 깜짝 놀랐던 거. 그 좋은 상태예요? 고참한테는 좋고 부모님한테는 좋죠. 부모님은 그럴 거야. 애가 휴가 나왔더니 6시에 일어난다. 그 제정신이에요?
엄마가 울어야 돼. 근데 엄마들은 되게 이런다고. 철 들었네. 우리 아이가 밤늦도록 밤새 디비 자다가 새벽에는 안 일어났는데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 있네. 편하니까 엄마는. 엄마는 그때 울어야 돼요. 좋은 엄마는. 애를 어떻게 이따구로 만들어놨나. 자기 방에서 편히 잠도 못 자는. 엄마가 조금만 움직여도 깜짝 놀라서 툭 건드려도 상병 강신주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양마가 됐구나 이래요? 옛날 어떤 대기업들이 노조활동 반대할 때 누구 좋아했냐면은 대학생들 중에 ROTC들 좋아했던 적이 있어. 장교잖아. 상명하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군인 정신에 투철한 애들이 그럼 노조를 만들겠냐고. 노조는 우리는 당당해. 나 오늘 달리기 싫어. 너무 많이 달렸어. 질 거야. 이런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장교 출신이에요. 사병한테 그걸 강요했던 사람들. 누구라고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야. 노조를 아주 오래 안 만들었던 그 회사들. 그런 대재벌들 보세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 화두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저 마지막 얘기가 아난과 시다르타가 했던 저 마지막 후토크가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될 토크다. 저게 어쩌면 선문답일 수가 있다. 앞부분은 저거 많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하도 기억나잖아. 저거 오리지널한 거잖아.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그럼 무조건 맞잖아. 이거라는 주어, 이거라는 이 주어에 집착하는 순간 논리적으로는 가질 수는 두 가지밖에 있잖아. 없잖아. 있거나 없거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이게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맞잖아.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마디 하면 이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잖아. 많다 그랬죠? 하늘이 파랗습니다. 에? 바람이 시원합니다. 말했잖아. 이거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잖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화두의 성격은 화두를 주인으로 당당하게 풀어가다 보면 집착이 없게 되면 집착은 별게 아니죠. 요 앞에 펼쳐진 걸 요 앞으로 보는 거지. 예? 딴 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고 돈만 생각해서 사람들 만난다던가 해서 내 앞에 있지 아니한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집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화두와 비슷한 거에 앞에 거는 외도와 시다르타는 어렵지 않아요, 저거는. 그런데 저 화두가 무문간에 있었던 이유는 사실 어쩌면 더 심각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아난과 세존. 아난이라는 제자와 시다르타라는 스승 사이의 저 얘기. 마지막에 저 커멘터리. 깨달았다라고 해서 나는 깨달았어요 하고 하니까 아난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깨달았나 봐. 어떻게 깨달은 거야? 막 뭐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세존이 아주 깔끔하게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걔야 못 깨달았다. 그놈은 웃기는 놈이다. 이런 쪽으로 이 화두를 독해하는 게 100배 나요. 저는 저거 너무 무서운 화두거든요.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이라니.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꿈꾸는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채찍을 맞아서 가는 건 이해는 해. 아프니까 가면 돼. 그림자만 봐도 뛰려고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아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존경스러우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위가 높으니까 그냥 인사하고. 지금은 제가 초빙을 못 받아요, 잘. 오리엔테이션 같은데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학생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에 저를 불렀어, 옛날에.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저는 인문학자잖아. 권력에 복종해요. 이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주인이 돼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정치체제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직도 하나?
보문단지, 경주 보문단지 거기서 그거 오리엔테이션을 했어. 가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가가지고 KTX 첫 차 타고 뭐 이래 했었는데 강연을 하는데 제가 첫 얘기를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 부총장이 왔어. 부총장이 와서 저를 뭐 배려를 하나 봐요. 뭐 철학자가 왔으니까 지도 인사도 해주고 싶고 그런가. 아이 고맙지. 올라갔더니 애들이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멘트가 그거였어. 얘들아, 그 사람 왜 인사를 했냐? 부총장이라서 인사를 했냐? 지위가 높으면 인사를 하냐? 앞으로 너희들이 지성인이라면 존경스러운 사람한테만 인사를 해라. 지위가 높다고 인사를 하니 독재자들이 독재자로 유지되는 거다. 너희들이 앞으로 대학생이 된다면, 지성인이 된다면 존경스러운 사람한테만 인사해라. 교수라서 인사하지 말고, 부총장이라서 인사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애들이 왜 인사를 할까? 중고등학교 때 그리 지냈다. 선생님이 때리고 혼내고 성적 매기고 이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이 된 거야, 애들이. 참 나는 그건 이해돼요. 누가 발로 차면 놀래서 뛰는 말은 이해돼. 발로 뻥 찼는데 애가 안 뛰면 죽은 말이야. 이해되죠? 그건 이해가 돼. 글쎄, 저 마지막이 칭찬일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화두는. 처음 화두는 제가 아까 비유로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다. 그래서 보두마카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맞게 돼 있어. 이거에 집착에 사로잡힌 거잖아. 요거에 벗어나지 못하잖아. 주어는 이거밖에 없다고 보이니까 이게 있거나 없지. 그럼 말도 못하니까 말 못해도 또 맞는 거야.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으니까.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뒤에 지우개가 있네요. 저한테 그러면 돼요. 제가 못 때려. 이게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 침묵도 안 했잖아. 분필이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바람이 부네요. 덥네요. 라고 많잖아. 그 화두보다 저 앞에 있는 화두는 저 처음에 외도가 질문했던 거는 수준이 유치해, 사실은. 그래서 저 화두를 볼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이 사실은 묘한 거다. 그래서 저기에서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에 대해서 좋은 말일까? 라는 느낌을 받아야 이 화두에서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도 이놈도 재밌는 놈이에요. 와가지고 어디 이제 불교를 안 거야. 뭐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셔, 시다르타는. 그러니까 지가 똑똑한 척 한 거예요, 와가지고. 아주 논리적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시다르타, 뭐 지가 화두를 내고 지가 안에 갇히네? 시다르타는 그냥 하던 거나 하는 거죠. 뭐 옷을 만진다던가 이렇게 긁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뭐냐, 속으로 이러고. 얘 빼도 박도 못하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얘. 어떡할 거야, 지가 이래놓고.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낫지. 그래야지 대화라도 되지. 그래서 이게 급하게 그냥 간 거 같아요. 그냥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간 거 같아. 그 지가 화두, 지가 그냥 딜레마에 지가 빠져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멘트들.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안한도 웃기는 거죠. 저 상태 안 좋은 애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 뭘 깨달았기에 이렇게 물어봐. 세조는 말했다라는 거에서 저 말.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저게 칭찬일까? 복잡한 화두예요. 저 화두를 살려내려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거.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옛날 스님들은 저 앞부분으로 다 풀려고 그래.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올해도 살고 내년에도 살고 100년 뒤에도 산다면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이 되는 게 부처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어떤 화두 같아. 마지막으로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끝날 때가 됐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마음에 안 들면 앞에 저 외도 쪽 저 얘기 앞토크에 집중하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뒷토크가 중요하다고 봐요. 볼게요. 외도가 세존에게 물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세존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커다란 자비를 내려주셔서 미혹의 구름에서 저를 꺼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의를 표하고 떠나갔다. 아난이 곧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탄하고 떠난 것입니까?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이 화두를 만들었던 사람이나 이 화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저처럼 해석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 포인트를 뒀을 거예요. 100%. 근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포인트였다라고 그러면 이 화두를 만든 사람은 B급이에요. 이런 비유를 써서는 안 돼. 절대. 너무 슬퍼요. 손만 들어도 까르르 그냥 울어버리고 있는 꼬맹이를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주 불쾌해. 그건 깨달음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야생마와 같은 거. 뛰고 싶을 때 뛰고 뛰기 싫으면 안 뛰는 말처럼 채찍에 휘두르는 말이 아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그랬잖아. 당당하게. 그걸 좀 고민을 해보는 아주 문제적 카드예요. 저한테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왜 문제를 삼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오늘 화두풀이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